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캐부캐입니다. 오늘은 구만수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네. 실수요자나 우리 신혼부부들에게는 네. 좀 자금이 조금 모자란 네. 재건축, 재개발을 대안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몸테크를 하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 이게 음. 너무 헷갈려요. 음. 재건축, 재개발 차이가 뭔지, 뭐 재건축은 아파트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일단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재개발이라는 말 또는 재건축이라는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도 그렇고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여기에 관심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디 재개발한다 그러면 재개발인갑다. 어디 재건축한다 그러면 재건축인갑다. 어디에 지역주택조합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재개발인갑다. 뭐 그러고 이제 매입 재개발이라고 해서요. 또는 매입 재건축이라고 말을 갖다가 혼용해서 쓰는데 그냥 어느 사업 시행자가 그 지역의 일대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또 아파트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 형태가 있는데 저번 시간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그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좀 이렇게 아무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 뭐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잘 완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택만 다시 재건축을 하면 되고요.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도로, 공원, 학교,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이 우리 시쳇말로 속된 말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주택만 아니라 이러한 기반 시설들,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을 싸그리 다 한꺼번에 만드는 완전히 전면 재개발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를 둘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이 될 것이냐, 재개발이 될 것이냐를 갖다가 간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소방차 사다리차 있죠. 네. 사다리차가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그건 재건축이야. 간단하네요. 근데 못 들어와. 저 네. 앞에서 막혀가지고 길이 좁아서 그러면 그거는 재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네요. 간단해요. 간단하네요. 그럼 보통 이러잖아요. 재건축은 아파트고 뭐 재개발은 빌라라든지 혼용된 지역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대부분 그래요. 네. 95%는. 네.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해서요. 단독주택지에도 재건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방배동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강남구 이런 데는 구마을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단독주택지인데 이제 아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해요. 또 도정법상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는 재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재건축이라고 해요. 방배동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는요 재개발 자체가 한 개도 없어요. 재건축만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지도 있고요. 이제 아파트를 공동주택 이제 재건축이라고 그러는데 아파트가 재건축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사실은. 그렇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남구 서초구가 단독주택 재건축 이렇게 가는 이유는 기반 시설이 잘 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소방차가 도로까지는 다 들어가요. 빌라지만 자기 집이 빌라지만 자기 집 앞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 근처에 그 이제 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들이 보통 이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해 놓거든요. 뭐 도로까지는 와요. 와서 충분히 뭐 소화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되는데 어찌 됐든 기반 시설들이 도로가 쭉쭉쭉쭉 바둑판처럼 이렇게 위성 사진을 보면요. 네. 위성 지도를 보면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이렇게 도로가 반듯반듯하죠. 네. 바둑판처럼.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쪽은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파구도 마찬가지인데 송파구도 거여 마천만 재개발이고 나머지는 다 단독주택 재건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공동주택 재건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산은 워낙 구도심이라든지 혹은 기반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경우 없겠어요. 없죠.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니. 있었어요. 부산도 연산 3구역 같은 경우에 네. 거기는 연산 도탈이 바로 옆에 도로
반듯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 얘는 재건축이었죠. 네, 이제 끝난 거죠, 이거는 이제 네. 완공된 거죠? 네, 완공됐죠. 네. 네. 지금 현재는 없다. 네.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네. 제 기억상으로 그렇네요. 다 공동주택인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조금 알겠어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네, 차이. 네, 근데 또 요새 뭐 재정비 촉진. 네네. 촉진은 또 뭐예요? 재정비 촉진지구가 원래 이거는 법적인 용어고요. 원래는 이제 우리 그 말 많이 쓰잖아요. 뉴타운. 아, 유턴 많이 들어갔죠. 뉴타운 많이 쓰는데 네. 그 뉴타운이 원래 그 서울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네. 뉴타운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례로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법령을 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이 도촉법에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제도를 이제 뉴타운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재개발 구역은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만 이제 재개발을 했어요. 네. 그 지역만 재개발했는데 아파트가 새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아파트 새로 지어지고 깨끗해졌는데 그 주변을 보면 아직 다 이렇게 주거 환경이 계속 이렇게 슬럼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만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 하려면 왕창 한꺼번에 다 하자. 해서 보통 이제 그 일대를 전부 다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게 재개발 재건축 추진 절차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기는 하되 이 그 일대를 갖다가 아주 넓은 면적으로 하나의 신시가지 정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들이 되게 많아서 뭐 한 지역을 완전히 싹 그냥 뒤바꿔 버리는 뭐 흑성, 노량진, 한남, 뭐 아이언, 북아현, 뭐 장이, 뭐 신길, 뭐 신림, 뭐 엄청 많죠. 많죠. 이제 그런데 그게 비해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시 면적이 좁다 보니까 원래는 5개 있었어요. 5개. 그다음에 이제 서검사, 시민공원, 그다음에 영도, 그다음에 괴정, 충무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괴정하고 충무는 이제 해제가 되고요. 그렇죠. 전문용어로 나가리가 되고, 나가리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3개만 남았는데 영도도 사실은 처음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의 어떤 면적에 비해서는 많이 해제가 되면서 축소가 됐고, 서금사도 많이 축소가 됐고, 심의공원 재정비 촉진지구만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개별적인 재개발보다는 그 일대를 완전히 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일대가 좋아지겠죠. 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 않나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결론적으로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면 그 과정상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 일대가. 네, 그러면 아까 시민공원하고 서금사, 영도 1 네네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여기 다 좋아요? 안 좋다 그러면 또 밑에 저번처럼 댓글 달리고 뭐 저게 교수냐 뭐 별 얘기가 다르고 저 사기꾼 아니냐 그러고 뭐. 근데 이제 가격대로 가죠. 가격대로. 가격이 결국은 모든 거는 시장 원리가 가격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요 셋 중에서는 시민공원이 가장 가격이 비싸죠? 높다 보니까 뭐 순서대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보면 재건축도 있고 그죠? 재개발도 있는데 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장단점이 있다기보다는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 보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잖아요. 아까 전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이 주변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택, 그 아파트만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런 곳은 주변 시설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일단 비싸. 일단 비싸요. 네. 비싸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네. 일반 이제 투자자 아까 전에 서두가 이제 신혼부부부터 네. 시작을 했으니까 자금력이 조금.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그런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가격이 낮죠. 낮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쉽다. 이거는 두 개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 부산이면 부산, 뭐 대전이면 대전, 서울이면 서울 그 해당 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같다. 그 똑같은 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그런 게 있거든요. 부산이 시장이 굉장히 화랑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대전이 또는 광주가 또는 뭐 다른 대구가 또는 서울이 시장이 죽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그쪽에 이제 재건축도 쌀 거다 말이죠. 가격이 재개발은 더 이제 가격이 더 못할 것이고. 네. 하지만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서두 출발이 몬테크니까 뭐 그래도 그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조금 그래도 인테리어 좀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건축이 뭐 몬테크하기에는 조금 더 나을 것이고 이에 반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살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